2017년 가을 카오스 강연 미래과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강연 주제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팬텀, 아바타, 그리고 페르소나.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뮤지컬이나 영화 같은 데에서 아이디어를 딴 그런 제목이지요. 거의 그 급으로 굉장히 스펙터클한 내용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눈 크게 뜨시고 정석 교수님이 안내하는 미래과학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오늘의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고려대 기계공학부 정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의 장기를 몸 밖에서 배양하는 오가노노칩이라던가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에서 박사를 받았고요. 그 기계 요소 설계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오는 베어링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때 나노엔텍이라는 벤처 기업을 만들었고 다행히 나노엔텍 회사가 코스닥을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서 2005년에 MIT로 포스닥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고려대학교로 들어와서 현재는 싱가포르의 에임바이오텍이라는 회사랑 한국의 인텍바이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고려대학교 파이빌이라는 데 책임 교수로 있는데요. 제가 이제 벤처기업에서는 총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는 데 참여를 했고요. 이 제품 중에서는 FDA 승인 받은 것들도 있고 굉장히 잘 팔린 제품도 있는데 이런 거는 세포를 몇 개인지를 세는 기계입니다. 액체가 있으면 이 액체 안에 피 안에 백혈구가 몇 개 있을까 그런 거 세는 기계인데 이 모든 기계들의 핵심 요소는 마이크로 스케일, 그러니까 미세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이 영화가 98년에 나온 엔트라는 영화인데요. 보시면은 물방울이 떨어지면은 개미가 그 안에 갇히고요. 그 표면 장력을 이겨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물의 특성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미세 세계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죠. 이 물방울의 표면 장력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러다가 막 밀다 보면은 둘이 들어가고 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목욕탕에서 있을 수 없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가 높은 곳에 떨어졌는데 다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과 완전히 다른데 제가 개발한 제품들은 이런 마이크로 스케일의 물리적인 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기계과이기 때문에 이런 생산 설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QA, QC하고 로봇 같은 거 해가지고 제어해가지고 이런 생산 라인 같은 거 만들고 그다음에 퀄리티 컨트롤하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바이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보여드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갑자기 확 틀어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동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제브라피쉬라고 그냥 물고기인데요. 보시면은 하버드나 칠드런스 하스피탈, 이게 하버드 의대죠. 여기에 보면은 이런 물고기 수조가 쫙 있고요. 이 물고기들의 유전체라던가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단백질 그런 것들 연구해가지고 왜냐하면 사람 몸에 직접 연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초파리를 쓰죠. 우리가 이거 포도 이렇게 내놓으면은 끓게 되는 초파리를 이렇게 귀하게 모아가지고 어떤 유전자를 변형시켜가면서 이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초파리 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쥐각보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귀여운 쥐인데 머리를 열기도 하고 털을 깎아서 암세포를 넣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자극을 주고 괴롭혀가면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쥐는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호흡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새는 저희랑 체온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물고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쥐 갖고 어떤 우리가 물질을 개발했을 때 이 물질이 과연 사람에게 작용을 할 것이냐, 우리가 쥐를 가지고 개발한 약이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을까, 쥐를 가지고 개발한 약이 사람한테도 부작용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전혀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영장류로 실험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영장류는 딱 보시는 것처럼 부담스럽죠. 일단 비싸고요. 또 하나는 얘네들은 사회성이 있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게 되고
수가 굉장히 실험을 하기에 머리를 빡빡 깎여서 뭔가를 괴롭히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그런 볼 수 있습니다.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그 입덧 치료제로 그 입덧 치료제로 시판이 됐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안전하다. 동물 시험에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게 나왔는데 엄마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팔다리가 없는 기형아를 낳았고요. 이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이분들이 아직도 소송을 하고 있고 아직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물 실험에서 전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가 됐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거냐? 좀 더 이런 부작용들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애니멀 테스트 동물 실험에 성공했던 그런 많은 약들이 뭐 90%가 결국에는 인간 그 임상 실험에 실패를 하게 되고요.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공연히 동물은 1년에 여기 나와 대충 숫자가 나와 있지만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동물이 죽어가지만 뭐 저는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죽어가지만은 그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쓸모가 없다. 우리 사람하고 많이 다르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세포 배양입니다. 그래서 세포는 어떻게 배양하냐면 이렇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쭉 뿌려서 배양을 합니다. 그럼 세포들이 쭉 접시에 붙어서 바닥에 자라게 되고 이 위는 다 배양액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라게 되는데 이런 세포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우리 몸 중에서 바닥에 붙어 있는 세포가 하나도 없죠. 세포는 당연히 친구들과 있고 그다음에 스크럼을 짜고 있고 주변에 뭐 환경이 있게 되는데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신경세포인데 그냥 바닥에 키우면 신경세포가 이렇게 자랍니다. 우리는 얘네들을 보게 되면은 요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아플까 했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선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고 뭔가 이유를 밝히고 고민을 해봐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처럼 어떤 특정한 구조 안에 어떤 특정한 정말 우리가 원하는 환경 안에 정확히 그 사람을 갖다 놓고 그 사람을 연구를 해야죠. 이렇게 바닥에 뿌려놓으면 아무 연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는 이런 피부 뭐 예를 들어 화장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눈 주변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발진을 보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정말로 사람에게 부작용이 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티슈 칩이라던가 오간 오너 칩이라던가 뭐 그다음 휴먼 오너 칩 그런 어떤 몸의 장기를 칩 이렇게 조그만한 칩 안에 키우자. 그래서 이 키운 장기를 가지고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연구 주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티슈칩을 키우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단순히 모델을 만들던 게 2017년에는 이 그 실제로 질병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까지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스페이스 셔틀에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티슈칩을 우주로 보내본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궁금한 질문에 답을 하고 싶어하는. 왜냐하면 이래야 우주인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작을 했죠. 요게 하버드 대학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그 허동원 교수라고 저희 후배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요. 심장을 할 때 동물을 쓰지 않고 심장이 있는 칩을 쓰고 폐를 연구하고 싶으면 동물을 쓰지 않고 폐가 배양된 칩을 쓰고 이제 그렇게 하자라는 게 이 연구의 핵심이죠. 대략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애니멀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는 이렇게 허팝과리가 팽창을 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데 이런 운동을 하는 것들을 하나의 칩에서 똑같이 모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칩을 만들어 놓고 이 칩 위아래다가 이제 세포를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칩을 만든 이 칩은 실제로 허팝과리처럼 이렇게 늘어나게 만들고요. 물론 약간의 다른 부분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는 폐세포, 아래다가는 혈관세포를 놓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폐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제 약물을 평가한다던가 어떤 폐의 기능을 평가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허동훈 우리나라 출신의 서울대 출신의 허동훈 교수가 현재 유펜의 교수로 있는데요.
호돈 교수가 도널드 잉버 교수 랩에서 하버드에서 만들어낸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부터 오거널 칩 분야가 확 발전하겠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렇게 많은 장기들, 폐나 이런 것들을 모사하는 칩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에뮬레이트라는 아주 큰 회사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아서 이 많은 장기들을 전부 다 모사하는 칩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투자 받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미래도 안 보이고 정말 이거 갖고 어디다 쓸래? 이거 당장 제품화 되는 거야?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투자를 하고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저희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다행스러운 거는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연구자들이 있고요. 여기 오늘 패널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이 분야에서 유명하신 연구자들이고 특히 외국에서 오거너 칩을 이끌어가는 연구자들 중에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분야는 한국인이 굉장히 많이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하나라고 보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용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MIT 교수랑 그다음에 NUS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 교수랑 같이 해가지고 에임바이오텍이라는 회사를 싱가포르에 만들었고요. 이 에임바이오텍에서 아까 말씀드린 칩 위에다가 장기를 올리려면 이 칩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칩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칩을 현재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쓸모가 없으시겠지만 어느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세포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신경세포는 우리가 전선을 생각하시면은 전선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피복이 되어 있죠. 신경세포도 피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피복의 특징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이 비엔나라고 하나요? 네, 줄줄이 비엔나처럼 이렇게 피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줄줄이 비엔나처럼 되어 있고 신경 신호는 이걸 랑비에르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 랑비에르 결절들을 뛰어다니면서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줄줄이 비엔나 구조는 딱 봐도 3차원이죠. 전혀 우리가 2차원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줄줄이 비엔나 구조, 이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게 제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3차원으로 신경세포를 쭉 배열한 다음에 얘네들을 줄줄이 비엔나로 만듭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실제 구조고요. 그래서 엑손이라는 거를 슈완셀이라는 우리 그 줄기다발을 슈완셀이 이렇게 감고 있거든요. 이럴 때 여러 층으로 쭉 뚫뚫 감고 있는데 보시면은 실제로 템 이미지 전자이미지를 보면 저희 칩에서 전자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감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런 줄줄이 비엔나의 이런 결절 부분들을 저희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바닥에 까는 세포랑 완전히 다르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세포들을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내는 게 저희와 그다음에 최남원 박사님 같은 분들이 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세포는 쭉 가다 보면 근육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 동영상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초록색이 뉴런이고요. 신경세포고요. 빨간색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빨간색의 근육을 3차원으로 키우고 뉴런 세포들이 쭉 가가 신경세포들이 가가지고 딱 연결하는 이게 개념도인데 원래 우리 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근육이 있으면 신경세포도 이렇게 가서 요 접점을 이루거든요. 이 접점을 저희가 3차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저도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데 손이 덜해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둔해진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감각도 둔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 이런 모델을 갖다 놓고 약물을 계속 해가면서 이거 했더니 굉장히 잘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죠. 예, 그런 식의 것들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뭘 하냐면은 빛을 쬐어줍니다. 이 신경세포를 우리가 빛으로 자극을 하면 이게 움찔움찔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빛으로 자극할 때마다 움찔움찔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지겨운 이거 사실은 이렇게 동영상 보여드리는 건 쉬운데 사실 이거 실제로 논문은 어마어마하게 길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이제 실제로 대학원생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해가면서 이렇게 그래프도 그리고 하는데 그런 건 다 빼고 어쨌든 빛을 주면 이게 움찔움찔 움직이니까 어떤 약을 치면은 더 잘 움직인다던가 어떤 약을 쳤더니 이게 끊어진다. 이거 굉장히 독성 물질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양한 실험들을 쥐 없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피부 안에 있는 감각점입니다. 센소리 포인트.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몸
요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요게 실제 그림입니다. 우리가 신경세포들이 쭉 올라와서 피부를 만나요. 피부를 만날 때 피부는 이렇게 구불구불하고요. 신경세포가 쭉 올라오면은 이렇게 피부 안으로 신경 다발들이 쭉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끝부분이 바로 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온도를 느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뜨거 할 때 그 통점입니다. 저희도 실제로 키워보면은 3차원으로 이렇게 피부가 자라고 바닥부터 올라오는 신경들이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센소리 리셉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노화나 그런 비밀들, 왜 사람이 늙어갈수록 어떤 감각에 둔해질까? 어떻게 하면 안 둔해지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화장품을 바르면 더 좋아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뇌신경세포는 이런 플라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3차원에서 뇌신경세포를 키우면 이런 식으로 플라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밀로이드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의 뇌세포를 모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걸 치료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치료의 단초들을 잡아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뇌 종양이 계속 성장하거나 침윤돼 갈 때 이런 형태로 침윤돼 간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이건 뇌종양 세포, 실제 환자의 뇌종양 세포입니다. 환자한테서 뇌종양을 뽑아서 저희가 배양해 가면서 어떤 환자는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어떤 환자는 이렇게 파고 들어가네. 뇌종양은 많이 파고 들어가는 암이 위험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이 환자가 이 환자보다 좀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어떤 약이 더 잘 들을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혈관계가 있지만은 여기에 모세혈관계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모세혈관은 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그 세포들이 암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있으면 세포가 약간씩 색깔이 변하면서 암이 되죠. 이렇게 암이 되면서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 암 환자들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 자라게 되면 얘네 죽지 않고 계속 불어나게 되고요. 불어나다 보면은 산소가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럼 주변에서 산소랑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공급원은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들이 암으로 향해서 자라고요. 암 조직에 혈관이 묶이게 됩니다. 침투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혈관이 자라게 돼. 이게 혈관 신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묶이게 되면 영양분과 산소를 받아서 암이 성장하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혈관이 암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중에 암세포가 하나 들어갑니다. 혈관으로 우리 몸에 계속 돌고요. 이게 혈중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피 안에서 계속 암세포가 서큘레이션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빠져나가고요. 얘가 바로 전이암입니다. 어느 점에서 전이암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암이 성장하고 전이 되는데 혈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을 이런 칩안에서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조그만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혈관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혈관 세포를 키우면 이런 식으로 혈관이 자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뤄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우리 실제 몸 안에 피부 아래에 있는 혈관과 거의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혈관계는 철저하게 3차원이고요. 2차원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진짜 혈관처럼 구멍이 있어가지고 통로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암세포나 그다음에 실제로 면역세포, 그다음에 피 같은 것들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암세포가 혈관을 뚫고 나가는 순간을 잡아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동물 실험에서는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안에서 암세포를 넣었을 때 얘네들이 4시간 동안 빠져나가서 전이 되는 새로운 사이트에 가서 전이가 되기 시작하는 지점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뇌 모세혈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뇌 혈관이 터지면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뇌 혈관이 터지면은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뇌 모세혈관계는 엄청나게 탄탄합니다.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뚫뚫 묶어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뇌종양 환자나 뭐 뇌를 치료해야 되는 환자들은 약물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단하니까 피도 안 새나가니까 우리가 약을 아무리 넣어도 뇌 세포까지 약물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라든가 그런 걸로 이걸 열어주는 실험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원할 때 열어줘야지 뇌로 약이 가잖아요. 그럴 때 이 실험이 바로
침팬지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침팬지를 이용해서 실제로 열어주고 이 약이 잘 퍼졌는지 보는 거죠. 이럴 때 실험 하나 할 때마다 침팬지가 한 마리씩 죽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게 저희가 만들어낸 뇌혈관망이고요. 이 혈관망에서 물질들이 철저하게 잘 가둬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열어주면서 새로 개발한 약들이 정말로 쓸모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육도 만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근육이 움직이죠. 심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장을 만들면 TB의 심장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뛰게 되고요. 우리가 이 약이 심장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충분히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있다. 몸 안에 뭐 간도 만들고 있고 저희가 좀 비염이 있어갖고 코도 만들고 있어요. 코점막도 만들고 있습니다. 비염 치료 약간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나만을 위한 연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죠.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학생은 열심히 교수가 그 비염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모르고 코점막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뇌종양 모델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세혈관계, 뭐 난소암, 신장암 그런 모델들 하나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몸을 구성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뭐 사구체, 신장이 해서 그 뭐라죠 투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구체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가노이드라는 걸 좀 더 보여드릴 건데 저는 이제 아까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칩 위에서 조직을 올리는 거라면 오가노이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가노이드라는 거는 우리가 그 발생할 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배아가 되고요. 그게 사람까지 가잖아요. 그때의 그 발달 과정을 그대로 모사해서 줄기세포에서 하나의 인공장기를 만드는 기술이 오가노이드 기술입니다. 그게 한글로 뭐라고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오가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 기술은 줄기세포에서 우리의 인공적인 장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스 클레버스라던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만든 미니뇌가 실험동물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브레인의 뇌 오가노이드를 먼저 만들면서 이 연구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 배아의 어떤 줄기세포의 어떤 성장 과정을 그대로 모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남들이 오가노이드 열심히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가노이드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접시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 만드는 접시를 한 장당 15불에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접시를 다른 여러 가지 모양대로 만들고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많이 만들 사람들은 많이 만들 수 있게 이렇게 굉장히 만들고 있고요. 요 하나하나 구멍에서 하나씩 오가노이드가 성장하는데요. 이거는 오가노이드는 아닌데 실제로 세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뭉쳐갖고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되죠. 그러면은 딱 느낌이 오시죠. 어떤 것들은 막처럼 존재하고 어떤 건 신경처럼 존재되지만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동그란 덩어리가 될 때 더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얘가 췌장이죠. 췌장은 하나의 장기지만은 췌장 하나하나는 아일렛입니다. 이런 단위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단위 구조가 이 안에서 혈관도 있고 알파셀, 베타셀들이 이런 식으로 단위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만들고 얘네들이 실제 췌장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 췌장처럼 털도 나 있고요. 이 안에 구조들도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쥐에 넣고 얘네들이 쥐한테 당뇨를 걸리게 한 다음에 이 쥐의 당뇨병이 치료될 수 있는지 이 췌장이 그 역할을 한다면 치료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췌장 저보다 훨씬 잘 만드시는 분이 여기 한 분 앉아 계신데 저희 서울대 그 모 현숙 이시성을 가진 모 현숙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췌장을 잘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많은 부분 저희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만들고 있죠. 미니 췌장도 만들고 있고요. 이건 저희 일은 아닌데 한스 클레버스는 장을 만듭니다. 장은 막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면은 장에는 이런 특징적인 이렇게 돌기 구조가 있죠. 이거를 융털이라 그러나요? 이런 식으로 융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이런 구조들이 있고요. 그럼 이런 구조들을 비록 동그랗긴 하지만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융털을 가진 것처럼 해가지고 얘네들이 미니 장, 그래서 겉 오가노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미니 장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합니다. 물론 겉오너 칩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텍사스의 대학의 김현중 교수가 이 칩을 가지고 똑같은 융털을 칩에 만들고요. 그 안에다 박테리아를 키워가면서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뭐 박테리아 요즘 그런 얘기 많잖아요. 박테리아 때문에 박테리아가 없어서 아토피가 생긴다.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럼 박테리아 키워봐야죠 장에다가. 이제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뇌는 정말 만들기 어려운 장기인데 저희 미니 뇌가 굉장히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요. 브레인 오가노이드 미니 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저희도 브레인 오가노이드는 지금 한참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드는데 60일씩 걸립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긴 하지만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 미니뇌를 이렇게 딱 표준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은 브라질에서는 얼마 전에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 제가 앞에서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을 일으켰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증명을 할까? 왜냐하면은 소두증에 걸린 환자들이 왔다고 해서 이 환자들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한 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지카 바이러스를 인펙션하고 감염시키고 정말로 소두증 낳는 아이를 낳는지를 봐야죠. 그게 직접적인 증거죠. 근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바로 뇌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지카 바이러스를 인펙션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뇌가 작아지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사이언스도 나오고 네이처도 나오고 최근에 이런 것들로 해서 드디어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들어 놓고 나면 안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안쪽도 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은 잘라서 봐야 되는데 잘라서 보면은 그걸 언제 하나씩 다 자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안쪽이 안 보이면 투명하게 만들면 되죠. 보시면은 실제로 쥐의 뇌가 투명해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로보스 바이오 시스템에서 장비를 이미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뇌가 투명해져서 실제로 태아도 투명해질 수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렇게 상추도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상추도 깨끗하게 투명해질 수 있고 그러면 투명 상추 이렇게 투명 상추를 밥을 싸서 드시면 위험합니다. 근데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만들 수 있으면은 그 안쪽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구리도 투명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 많은 오가노이드를 한 시간 안에 다 투명하게 만드는 게 저희가 지금 상용화하고 있는 제품의 목표입니다. 투명하기 전에는 이 안쪽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투명하고 나면 안쪽이 깨끗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기술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계속 오가노이드나 뇌나 그런 장기를 연구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저희도 회사를 통해서 이제 좀 뭐 장비도 팔고 이제 그런 연구들을 계속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티슈 클리어링을 했을 때 저희 오가노이드가 안에 투명하게 안쪽까지 쭉 보이고 훨씬 더 잘 보이는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면은 저희가 이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세 번째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장기를 칩에 올리는 기술, 두 번째는 장기의 어떤 덩어리를 만드는 기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몸 밖에서 최대한 그 사람의 장기를 모사해 가면서 그것들을 어떤 특정한 용도로 쓰고자 합니다. 그 용도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바닥에 뿌려진 세포들을 조금이라도 줄을 세우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실제 환경에 딱 놔두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혈관이라던가 면역세포라던가 그 다음에 기질세포, 조직세포 같은 것들을 다 같이 있게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세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게 정말 실제 환경에서 보는 게 저희 연구의 주된 목표입니다. 그 한 가지가 이제 저희 하버드의 데닝버 교수가 하고 있는 일인데 아까 렁오너 칩, 폐를 모사하는 칩을 만들었는데 걔네들한테 담배를 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렁오너 칩을 연결해서 하루 종일 담배를 피게 합니다. 사람한테는 그거 못하죠. 근데 이 칩한테는 하루 종일 담배를 피게, 그것도 여러 개 피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담배를 핍니다. 그렇게 피워가지고 보는 거죠. 이 안에 폐세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면은 담배를 많이 핀 폐와 담배를 피지 않은 폐의 차이가 뭔지, 피지 않은 폐, 핀 폐의 차이가 뭔지를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일들을 조금씩 알 수 있는 그 답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는 홍익대 성종환 교수, 우리나라 홍익대 성종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나의 장기나 하나의 조직에만 더 관심이 있는데 이분은 여러 개의 장기를 모아서 하나의 인간을 구성해 보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MIT의 린다 그리피스 교수도 그렇고요. 린다 그리피스 교수도 하나의 그 단위 장기들을 하나씩 따로 만들어 가지고 혈액으로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폐나 뇌나 심장 같은 것들을 하나 다 연결하는 그런 걸 만들어냈다는 꿈을 꾸는 겁니다. 뭐 티슈 유즈 같은 이거는 가상인데요. 보면은 인체 몸 전체를 다 모사할 수 있는 것들을 이게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게 뭐 10년 안에 이루어질지 20년 안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인간을 모사하는 그리고 인간이 그 특정한 사람의 특성을 갖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랩에서도 하고 있는 일인데요. 이게 좀 지겨운 좀 갑자기 그래프가 뜬금없이 나왔는데 암 치료제에 대해서는 대략 25% 정도의 반응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4분 중 1명만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3분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프리스 메디슨이라는 정밀의학이라는 걸 시작을 했죠. 중국에서는 무려 90억 달러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럴 때 저희 랩에 갖고 있는 솔루션은 환자한테서 티슈, 그러니까 환자 수술이 끝나면은 조직이 남잖아요. 그 암세포를 저희가 칩에서 키워서 이 칩에서 어떤 항암제가 제일 잘 들을지를 먼저 테스트해보고 그 중에 가장 많은 항암제를 그 환자에게 테스트를 하겠다. 치료하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제안을 하는 게 저희 랩의 고유한 기술입니다. 그걸 위해서 칩도 되게 많이 만들고요. 이게 저희 랩에서 쓰는 칩이고요. 환자의 암의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장세진 교수님이 만드신 건데 환자가 오면은 그 환자의 조직을 떼서 암세포에서 그 환자의 암의 오가노이드를 만듭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실제로 약물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건 저희 랩에서 한 건데요. 실제 환자의 그 조직들을 쭉 만들어 놓고 다양한 약을 쳤을 때 다사티닙이라는 약이 악시티닙하고 수니팁에 비해서 빨간색이 죽은 세포고요. 파란색이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보시면은 더 많이 죽었다는 건 모르겠는데 더 퍼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약물이 더 잘 침투한다는 겁니다. 이 약이 이 환자한테는 이거는 모든 환자한테 다 듣는 거 아닙니다. 이 환자한테만큼은 이 다사티닙이 굉장히 잘 침투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환자가 그 신장암 환자고 폐하고 뇌에 전이가 있던 환자입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도 계속 뇌에만 그 재발이 일어났었는데 저희가 다른 약보다는 다사티닙이 아마 더 잘 들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다사티닙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재발이 중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다른 저희가 환자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얘기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삼성병원에서는 현재 이런 암 환자들을 해서 신장암이 폐로 전이된 환자의 경우에 신장의 세포랑 폐의 세포를 다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요즘 유전자 검사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면 이렇게 도저히 우리는 알 수 없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사람도 모르고요. 요 그래프보다 약효가 좋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쓰는 거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컴퓨터는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세포를 직접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세포를 키워서 이 약들을 다 처리를 해서 이 약과 이 약이 더 잘 듣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치료 방법을 환자에게 실제로 해서 그 환자가 치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안타깝게도 요 2 치료제를 받았고 돌아가신 환자입니다. 하지만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삼성병원에서 그 아바타를 만들었고 그 아바타를 치료함으로써 어느 정도 간접적인 증명은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은 실제로 환자에게 그 의사가 너무 많은 초이스가 세상에 항암제가 150개가 승인을 받았고요. 150개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약들이 있는데 이 중에 뭘 하면 좋을지를 선택해야 될 때 굉장히 좋은 지침을 줄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저희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바타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팬텀, 아바타, 페르소나 사실 별거 아니었는데 제가 이거 하면 이게 그 얘기였어? 그러면 이게 되게 좀 창피하기만.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팬텀은 저희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팬텀은 유령이죠. 팬텀 오브 디 오페라 나오는 유령이죠. 그 우리가 실제로 저희 같은 이제 연구자들이 팬텀이라는 용어를 어디다 쓰냐면은 저희는 티슈 팬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모든 의사들을 훈련시킬 때 이거는 유방 조직이고 이건 유방암 조직이다 할 때 촉진을 하잖아요. 그럼 촉진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암 조직과 비슷한 촉감을 갖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티슈 팬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초음파하는 것도 연습을 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런 쥐에 암세포를 뽑아가지고 집어넣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오가노로 칩이라던가 오가노이드가 아바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아바타 마우스라는 거는 암 환자의 세포를 이전에는 이렇게 칩에 키우거나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쥐한테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기간도 굉장히 늘어지고 하지만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삼성병원에서 아바타 마우스 만들 때 뇌종양 세포를 채취해서 분리해서 아바타 쥐에게 이식해서 아바타 쥐의 뇌종양을 이식하고 이 쥐를 잘 치료해서 그 치료된 프로토콜로 환자를 치료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것들은 이미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우리가 150개가 아니라 한 10개 정도의 약만 테스트한다고 했을 때 10개의 약을 N수가 필요하니까 하나만 한 번만 해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 번 해보고 농도를 하나만 해보면 안 되니까 여러 농도를 해보면 이미 쥐가 수천 마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이나 그런 사회적인 그런 거 다 될 수도 없고요. 이 아바타 마우스가 성장하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어렵고요. 그럴 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오가노이드라던가 오가노로 칩이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고 있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내세우는 게 페르소나입니다. 이 칼 구스타프 융이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갖고 왔죠. 인간은 누구나 1000개의 가면을 가지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보실 수도 있고 쟤는 똑똑한가 보다는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희 가족이 보는 저희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 종일 앉아갖고 속옷만 입고 앉아갖고 만화만 보는 그런 모습만 볼 수 있고요. 오락만 저희 왜 우리 아빠는 맨날 게임만 하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제 가면하고 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가면, 제 사모님께 보여드리는 가면, 그런 게 다 다르죠. 인간은 누구나 나만의 가면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보시면은 조재현 씨 배우가 김교덕 감독의 페르소나라는 그런 말 많이 들어오셨을 거고요. 혹시 만화 좋아하시면은 그 명탐정 코너에서 이렇게 생긴 건 무조건 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범인의 페르소나죠. 그랬을 때 이 페르소나라는 게 그러면 가면이고, 그럼 과연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만났을 때 의사는 환자를 볼까요? 아니죠.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이 환자의 학벌, 이 환자에 다 관심 없습니다. 의사는 이 환자의 차트만 봅니다. 이 환자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환자가 돈이 많은지는 관심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 것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 환자의 차트만 보죠. 이 차트에는 병력과 여러 가지 다른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차트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전산화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차트를 빼가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이로 된 차트는 훔칠 수가 없었죠. 다른 병원에 가져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차트를 들고서 다른 병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조그만한 디스크 하나면은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사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코닉에서 만든 동영상인데요. 이 의사는 미국에 있는 의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의사인데 환자는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의사가 미국에 있는 의사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 환자의 차트를 넘겨주죠. 차트를 넘겨주면서 토론을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은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여기 부분 깨끗하거든요. 왜 저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깨끗한데 깨끗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둘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이 환자의 차트를 갖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쭉 스캔을 하죠. 그럼 그 영상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데이터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직 요 기술은 없지만 3차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지금 아마 화면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쭉 관찰을 합니다. 이러네. 이제 이런 식의 새로운 의료 시스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환자는 없다는 겁니다. 의사와 의사 간의 관계. 옛날에 의료는 환자랑 의사만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의사와 의사의 관계에서 환자 없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차트, 전산화된 차트의 힘입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 의사가 고민을 시작하는데 요거는 제호 원소의 동영상입니다. 제호 원소의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뭔가를 쭉 만들어내죠. 이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영상을 띄웠지만 이제는 환자의 조직을 띄우겠다는 거죠. 조직을 만들어서 띄워보겠다. 그래서 환자는 중국에 누워 있지만 미국에 있는 의사가 뭔가의 조직을 보고 아니면 그 조직을 가지고 뭔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미래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아마 이게 좀 더 구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전체 몸의 어떤 구성 요소들을 의사 앞에서 중국에 있는 환자의 정보를 조직 정보를 미국에 있는 환자한테 그대로 구현해서 테스트해보게 해서 뭔가 정보를 더 뽑아내게 하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페르소나라고 아바타에서 페르소나로 넘어오는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에 다음 강의 예고가 나가고 있죠. 네, 오늘 토론 중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커넥톰, 뇌의 미래, 커넥톰에 대한 주제가 다음 강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서울대 이준호 교수님께서 꼬마 선충으로 보는 마음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커넥톰 쪽 연구에 굉장히 권위자시기도 하고 지금도 활발하게 남들 안 한 연구들을 개척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마 그런 연구에 대한 내용도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청중으로 굉장히 두근두근하면서 강의를 들을 것 같은데요. 네, 오랜만에 강의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잘 전달이 됐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조금 실수한 게 있더라도 넉넉히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강연자, 또 사회자가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조심해서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